자, 이번에는 수익형 블로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요, 주부강이라고 해서 다른 수익형 블로그를 키우는 회사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모아놓고 강의했었던 PPT 파일이에요. 그래서 수정은 하지 않았다는 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처음에 이런 직장인이 투잡에 뛰어드는 이유서부터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수익형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의 주된 목표는 블로그로 수익을 얻는 게 주된 목표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형 블로그를 하는 그런 경우 직장인이 투잡에 뛰어드는 이유부터 간단하게 서론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김희경 강사의 글을 좀 활용을 했어요. 자, 요 포스팅이 지금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인데 한번 제가 재생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유정 감독의 두 가지 히든 탤런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꿈이 뭐예요? 한번 저한테 크게 꿈을 크게 소리를 질러서 얘기해봐요.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꿈이 뭐? 지금 우리의 꿈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뭐다? 블로그 포스팅이나 여러 가지 내 브랜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브랜딩이 되어져 있을 때 사람들은 내가 파는 상품에 대해서 광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보다, 신뢰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매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브랜딩 하시는 작업들이 되게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시공을 하는 곳이라면 굉장히 시공이 잘 되어져 있는 후기들이 많아야 일단은 문의글도 많아지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거는 귀찮고 나는 블로그를 하고는 싶고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만약에 내 꿈이 블로그로 마케팅을 해서 내 어떤 사업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거라고 한다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죠. 내 사업을 알리기 위한 글을 차곡차곡 블로그에 한 번씩 쌓아보세요. 그랬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는 수익형 블로그를 위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이라는 걸 활용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할 겁니다. 플랫폼이라는 건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창고를 플랫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의 플랫폼이라면 이런 전통시장 또는 백화점 또는 박람회 이런 데들이 다 플랫폼이죠. 과거에는 이렇게 장소를 제공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여서 실물을 거래하는 플랫폼이 주를 이루었다면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현물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까지도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시대가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이런 중고나라나 트립하고 이런 데도 온라인 플랫폼이죠. 그래서 온라인을 활용해서 누구나 플랫폼 구축을 할 수는 있지만 단지 활성화시키는 게 좀 어렵죠. 자, 티스토리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일단 티스토리는요, 다음 검색 노출에 유리해요. 왜냐하면 다음 거거든요. 그리고 구글의 애드센스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네이버 블로그로는 애드센스를 활용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걸 HTML을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애드센스를 이용을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메타 블로그에서 자동으로 글을 수집해 가기도 하고 웹마스터 도구를 진행한다면 네이버 검색도 가능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다만 단점은 네이버는 폐쇄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검색해보면 아마 네이버의 블로그 글들이 대다수가 나올 거고요. 가끔 이제 눈에 가끔 이제 가뭄에 콩나듯이 티스토리 블로그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거의 80% 이상은 네이버 블로그가 네이버에선 뜨게 돼 있어요. 네이버 노출에 좀 불리하고요. HTML 설치형 블로그다 보니까 공부할 게 좀 많아지는 게 티스토리 블로그의 단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티스토리도 할 만한 게요. 옛날에는 초대장을 받아야만 티스토리에 진입이 됐다면 요즘은 그냥 회원가입해서 티스토리 블로그를 만들면 돼요. 티스토리 블로그 안에 블로그 개수는 5개 정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활용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옛날보다 티스토리 블로그가요. 훨씬 쉬워지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사업을 확장하시겠다라고 한다면 티스토리도 괜찮으실 겁니다. 자, 이번엔 네이버 블로그인데요. 대한민국 1위 포털 네이버 검색 노출에 유리한 게 네이버 블로그예요. 최적화 블로그를 만들면 부르는 게 값인 게 네이버 블로그로 애드포스트라는 최고의 타겟팅 클릭 광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개설 과정도 너무나 편리한 게 네이버 블로그라 보시면 돼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애드포스트 이외의 클릭 광고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품질이 걸리면 블로그를 버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애드포스트는 애드센스를 좀 비슷하게 만든 게 애드포스트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애드포스트를 활용을 하고는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걸 적극적으로 굉장히 잘 활용한다기보다 그냥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고 블로그 포스팅할 때 알아서 애드포스트가 붙여지는 정도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내 메뉴의 관리로 가서 좀 보여드릴 건데요. 메뉴글 동영상 관리에 여기 보시면 애드포스트 설정 있죠. 애드포스트 관리하기 이렇게 찾아가 보면 저희 수입은 이런 식으로 매일마다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현재 잔액이나 최근 지급액이 나오게 돼요. 근데 저는 일상에 대한 글들을 많이 올리고 있지만 리뷰라든지 어떤 게시글과 성격이 좀 맞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날은 이제 수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때들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좀 많이 버시는 분은 한 달에 한 2~30도 나오기도 하죠. 저는 보통 한 달 했을 때는 대략 커피값 정도? 한 8,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나오고는 있는데 그거는 제가 수익형으로 주로 키우고 있지 않고 일상적인 내용들을 주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이가 날 거예요. 어쨌든 저런 게 이제 애드포스트 광고예요. 애드포스트 광고는 이런 식으로 붙어 있죠. 제 블로그의 게시글을 일단 하나를 본다라고 했을 때 그냥 무작위로 볼게요. 자, 오늘 일단은 제가 3시간 전에 적었던 예가체프 스타벅스 메뉴예요. 그래서 이런 리저브 메뉴를 제가 이렇게 적은 글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광고가 붙어 있고 또 뒤에 이렇게 파워링크 광고가 붙어 있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걸 눌러서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그 클릭했을 때 얼마 이런 식으로 금액이 들어가지는 게 바로 이런 클릭단 광고로 수익을 얻는 애드포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드포스트를 달 수가 있지만 애드센스는 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이버 블로그는 HTML을 수정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애드포스트는 되지만 애드센스는 못 다는 그런 구조고 저품질이 걸리면 블로그를 다시 키우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블로그를 버려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죠. 자, 네이버 카페는 타겟팅된 최고의 커뮤니티 마케팅이 가능해요. 일단 회원 모으기가 되게 힘들기는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회원이 모였다, 어느 정도 게시글이 있다라고 하면은 혼자서도 잘 굴러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반에 좀 한 6개월 정도 고생하실 생각이 있다 하면 네이버 카페도 운영하셔도 괜찮아요. 쌍방향 정보 공유로 가장 높은 신뢰도를 구성하고 있고요. 네이버 서비스 5위로 하락세 없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카페랑 블로그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한번 가볍게 설명을 드려보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검색할 때 많이 들어가서 보시죠. 근데 그 검색할 때 들어갔던 블로그를 내가 자주자주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하나요? 보통 검색할 때 한번 보는 일회성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카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어떤 것에 대한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 대한 카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면 가입을 해요. 그러고 그 카페를 자주자주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제대로만 키워진다면 굉장한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게 카페이기도 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우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카페라는 곳이 원래 수다 떨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 동호회 카페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또는 이런 것도 있겠죠. 뭐 보통 레몬 테라스 이런 데는 이제 인테리어 쪽이나 아니면 이제 신혼부부 이제 뭐 휴양지라든지 이런 거 생각할 때 주로 들어가시기도 하거든요. 그럼 맘카페는 어때요? 애들 키우는 어떤 정보에 대해 공유하기 위해서 맘카페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안에는 정보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해당 분야의 지식이 있어야 운영이 좀 가능한 게 바로 이 카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게시글이 많고 활동이 많아야 사람들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가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회원 수를 모으기
그리고 그 회원수를 모아서 그 카페를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게시글을 좀 많이 적으셔야 되는 거. 그런 부분이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실 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한 6개월 정도는 고생하실 생각하셔야 돼요. 카페 운영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워낙에 그래서 카페를 키우기가 힘들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잘 키워져 있는 카페를 사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니면 이제 유튜브에서 본인이 어떤 크리에이터 방송을 하시면서 이 카페에 가면은 되게 좋은 정보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카페로 유입을 시키는 그런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이용해서 카페를 키운다면 아마 카페 키우는 게 조금은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맘솔릭이라는 곳 아시나요? 여기는 이제 육아 쪽으로 관련돼 있는 그런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육아면 육아, 전문적인 분야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렇게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커뮤니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달리는 이런 배너들 있잖아요. 이 배너들도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해요. 최소한 500만 원 단위로 게재가 된다라고 돼 있죠. 이건 제가 적은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거는 원래 다른 사설 기관에서 설명하는 PPT 내용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제가 일체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요거 하나하나가 보통 한 500만 원 단위로 게재를 할 수 있다 한다면 정말로 카페를 잘 키운 카페장은 돈을 엄청 벌겠죠. 그리고 저 안에서 이제 공구 같은 것도 해요. 공동 구매라고 하죠. 그런 것도 하기 때문에 카페로 얻을 수 있는 부수익이 굉장히 커져요. 근데 그걸 키우기까지가 힘든 거죠. 자, 페이스북. 이제 조만간 들어갈 페이스북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노출이나 사용이 많은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인스타그램이 되게 많이 따라잡기는 했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되게 역할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페이스북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쓰는 인구는 보통 한 30대, 40대 분들도 쓰지만 되게 놀라운 사실은요. 10대들도 굉장히 많이 써요. 10대들은 페이스북 메시지 요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대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게 페이스북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체적으로도 마케팅이 가능하고 블로그와 연계해서도 마케팅이 가능한 게 페이스북으로 검색이 아닌 구독자 강제 송출로 광고가 보여지기 때문에 구독자의 숫자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은 어플리케이션 기능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고 초기 단계엔 수익을 낼 수가 없다라는 게 단점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케팅 극대화를 제안을 해본다면 이거 수익형 블로그다 보니까 금액으로 보통 나오죠. 자, 100만원 수익 구조라고 한다면 6개월을 잡는데요. 그래서 티스토리 블로그 3개를 유지할 때 이렇게 100만원 내외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휴 모델은 구글 애드센스랑 CPA를 이용했죠. 그래서 정보성 포스팅 블로그당 1일 1개, CPA 포스팅 블로그당 주 1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얻는다면 내가 만약 2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겠다. 6개월을 잡았을 때 플랫폼은 티스토리 3개 유지하면서 블로그, 포스트 등의 전 영역을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제휴 모델은 구글 애드센스나 CPA 쪽인데 CPA가 비중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포스팅의 개수는 블로그를 일단 정보성으로 1일 1개씩 적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정보를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일상글보단 정보성 포스팅을 적는 게 당연히 그 고객들이 더 많이 유입이 될 확률이 높고요. CPA 블로그 포스팅도 주당 1개씩 이렇게 해서 적었을 때 200만원 이상의 수익 구조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사용 시간이 가장 긴 SNS 앱으로는 페이스북이 높다라는 건데요. 요건 좀 예전 자료라서 조금 아마 변동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쪽도 굉장히 높게 보실 수가 있고요. 밴드는 최근에 네이버가 좀 노력을 해서 많이 올라간 편이긴 한데 이거는 채널의 특징에 따라서 활용을 하셔야 되니까 참고로 봐주세요. 자, 1인 플랫폼이 가능한 제휴 마케팅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일단은 중간 업체가 있어요. 우리가 마케터고 그리고 이 상품 판매자는 머천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머천트들이 이 중간 제휴자에게 올려놓은 것을 우리가 마케터가 뿌려주게 되는 게 바로 이런 제휴 마케팅 시스템이라 보시면 돼요. 이거는 계약을 통한 월 정산형이 있고 사이트 회원가입이나 문의 등의 액션 발생 시에 정산이 되는 형식도 있고요. 유저가 광고주 사이트를 클릭했을 때 정산되는 CPC 형식이 있습니다. 계약을 통한 월 정산형이라고 한다면 블로그 관리를 우리가 업체에 맡기는 그런 경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는 되시죠?
자, 구글 애드센스랑 CPA 광고를 비교를 해놨었는데 요 구글 애드센스는 이런 조건들이 있으셔야 돼요. 자, 일단 승인된 계정을 갖기 위해서는 웹마스터 품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복붙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이트, 독창적인 콘텐츠를 여럿 담은 사이트, 그리고 홈페이지가 충분한 콘텐츠를 담고 있을지, 그리고 애드센스 정책상 불허하는 내용을 담지는 않아야 되겠죠. 이런 조건들이 만족이 돼야 되고, 과연 얼마 정도의 수익을 벌 수 있는가를 따졌을 때 1클릭당 100원에서 5,000원까지 단가 체계는 다양해요. 카테고리에 따라서 저단가 카테고리가 있고 고단가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단가 광고 클릭은 1000뷰당 3, 4회 정도 클릭한다고 본다면 저단가 광고 클릭은 보통 1000뷰당 6, 7회 클릭이 일반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CTR을 한번 유출해 본다면 방문객이 똑같이 10,000명이 방문을 했다라고 쳤을 때 저단가형은 아무래도 클릭이 더 높겠죠. 하지만 일단 한 번 클릭당 금액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월 수익은 19만 5천원 정도 나온다면 고단가형은 클릭 수는 적지만 한 번 클릭당 금액이 높기 때문에 월 수익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광고 형식인데 금융권 키워드를 만약에 검색을 하면은 금융권 블로그가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금융권 광고가 노출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검색과 포스팅의 업종이 일치할 때 업종 광고가 송출이 되는 거고, 혹시 값이 삐뚤어질 때는 디폴트 값으로 저렴한 광고가 송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단가, 저단가 상품군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는 건데, 블로그는 정보 공유의 플랫폼인 거예요. 그래서 일상을 공유하는 곳이 아니어야 합니다. 수익형 블로그라고 했을 때는요. 그래서 고단가 키워드는 금융이나 보험, 대출 등의 범위가 한정된 업종이 고단가 키워드로 설정이 되어지고요. 소비자 가격 범위가 한정된 업종이에요. 그리고 1인당 구매 비용이 비싼 업종으로 평균 클릭당 500원에서부터 5,000원 내외로 들어가죠. 그럼 저단가 키워드는 게임이나 건강, 웹툰과 같이 가벼운 소재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가격 범위가 넓은 업종으로 1인당 구매 비용이 저렴한 업종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고단가 애드센스, 이 밑에가 저단가 애드센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애드센스의 수익을 늘리는 방법. 일단은 포스팅을, 우리가 블로그를 하나 다루기도 어렵다는데 이분들은 한 6, 7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글들을 꾸준하게 적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려면 대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꼼수는 있죠. 자, A블로그의 포스팅은 실질적인 포스팅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B블로그는 A블로그의 내용을 거의 말만 조금 비슷하게 해가지고 적습니다. C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설현 다이어트 식단, 설현 몸매 비결 이렇게 해서 포스팅을 적은 걸 다른 블로그에는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블로그에는 이런 식으로 적어준 거죠. 실제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적었을 때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검색을 할 때 포스팅 한 개만 보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찾고자 해서 보실 때 만약에 어떤 후기 글을 하나만 보셨나요? 2개, 3개 어떤 평균치를 얻기 위해서 보지 않던가요? 네, 그때마다 얘네들이 눌릴 거라고 한다면 금액을 많이 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꼼수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광고 단가 시스템의 차이인데요. 오프라인 광고, 온라인 광고 모두 다 같은 프로세스로 홍보 매출은 일어나요. 자, CPM이라고 한다면 M이 밀리언이거든요. 그래서 왜 지하철 보면은 전단지 나눠주는 광고들 보면요. 한 뭉태기를 갖고 있어요. 그 뭉태기를 다 나눠줬을 때 5만원 또는 8만원 이런 식으로 돈을 받죠. 그게 CPM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CPC 광고는 뭐냐면 이제 하나 줬을 때마다 금액이 하나당 얼마 이런 식으로 매겨지는 게 CPC 광고예요. 커스트 퍼 클릭이라 해서 클릭당 광고를 말하고요. CPA의 A는 액션형 광고예요. 그래서 실제 저렇게 광고를 널브러 놔도 아무도 전화를 안 했다. 그러면은 빵원. 근데 만약에 저렇게 했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뜯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자, 그러면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게 CPA예요. 그래서 유저에게 얼마나 높은,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제공을 해줬고 타겟이 얼마나 정확하게 되어 있는가, 요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그렇게 타겟된 키워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입자들이 사이트에 유입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노려야 되는 부분이다. 자, 이게 이제 CPA 마케팅 플로우인데요. 처음에 CPA 업체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 광고 플랫폼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머천트를 골라서 내가 블로그에다 포스팅을 해요. 그러면 이 포스팅을 보고 만약에 사이트에 유입이 돼서 상담 신청한다면 수익금을 받는 구조가 CPA 마케팅이에요. 네, CPA 마케팅은요, 건당 비용이 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로 수익이 일어나게 된다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죠. 자, 일단 고단가로 이루어진 상품군. 자, 요거 1대1 상담이 들어가는 상품군이기 때문에 입점 업종에 한계가 있고요. 쇼핑몰 등의 입점이 좀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팅의 한계가 조금 있고요. 상업형 블로그로 잡혀서 저품질을 당할 위험도 조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홍보뿐만 아니라 여러 상품군에 대한 정보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홍보하는 머천트를 정확히 알고 골라야 된다. 여기서 머천트는 광고주라고 했죠. DB가 많이 발생하는 광고를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내가 광고를 해야 그 사람들이 골라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즈가 많은 상품군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또 본인이 보다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광고라면 더욱더 좋겠죠. 만약에 다이어트 경험이 있다면 다이어트 광고를 선택하시는 거고, 재테크 분야에 자신이 있다면 재무설계나 보험에 대한 광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스팅을 하실 때 우리가 이거는 항상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목은 키워드 한두 개만 사용해서 간결하게 노출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길어져 봤자 잘려요. 그쵸? 그래서 간결하게 노출하시고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 단기간 다이어트 방법 이런 식으로 키워드는 가급적이면은 쪼개지 말고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효과적인 단기간 다이어트 방법은 보시면은 조금 더 순위가 떨어져서 나오기는 하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키워드가 믹스하면 순위가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CPA를 선전한 어떤 티스토리의 글인데 한번 볼게요. 자, 정보성 블로그 같이 보이죠? 오아시스의 정보 블로그라고 해서 어떤 블로그가 나옵니다. 이 블로그에 이 글은 한 574개의 글이 있는 것 같아요. 재테크 방법에 대한 블로그 글들이 좀 들어있네요. 자, 여기 보이는 이런 광고들이요. 다 지금 애드센스 광고예요. 클릭하면 얼마씩 받는 그런 광고라 보셔도 되겠고, 그 다음 이 밑에가 이제 포스팅에 대한 내용인데, 보시면 신용위원회 개인 워크아웃이나 뭐 채무면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대요. 그러면서 채무변제에 대한 포스팅을 이렇게 쭉 적어요. 어떻게 채무변제하는 거다 등등등의 내용들을 이렇게 적습니다. 영락 없이 보시다시피 정보성 블로그죠. 그쵸? 적용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래서 이거는 연재 몇 개월 후에 신용회복 신청하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이 많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차이점에 대해서 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 이게 광고라는 걸 알고 들어왔으니까 되게 좀 지루하게 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정말로 정보를 찾으신 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보들인 거죠. 그러면서 내용을 보시면 보통 자신의 회생 신청을 하려는지 알아보려면 대부분 무료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판례들하고 자신이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비교해보는 게 좋습니다 하면서 상담 링크를 이렇게 걸어놔요. 그럼 여기를 정말로 이 글을 쭉 읽으신 분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들어가서 눌러보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상담 요청이 있단 말이에요. 상담 신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신청자면 연락처 적어서 빠른 상담 요청하기를 해서 요청을 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저분한테 상담이 가겠죠. 근데 이런 거 꽤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오신 경우도 있지만 가끔 이런 경우들도 있었을걸요. 어떠한 설명회인데 그 설명회에 가면은 책자를 공짜로 준대요. 또는 뭐를 신청하면은 뭔가를 공짜로 준대요. 이렇게 뭔가 공짜로 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는 굉장히 많이 어떤 신청 같은 걸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CPA 업체에서 한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꽤나 많이 사람들이 이거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 했을 때 얼마씩 버느냐? 아까 여기 보셨던 이런 금액이 그 버는 금액이에요. 근데 요즘은 조금 낮아지기는 했어요. 자, 제가 리더스 CPA를 한번 가볼게요. 이게 지금 여기 포스팅에 나와 있는 업체인데요. 물론 여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지금 DB 발생 베스트 10 해가지고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인터넷 설치 상담 등의 이런 베스트 10이 있고요. 사람들이 이걸로 돈을 벌고 있는 랭킹입니다. 이렇게 지금 벌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블로그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군데다가 해요. 페이스북에도 하고 뭐 다른 곳에도 이용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금액을 많이 벌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로그인을 잠깐만 해볼게요. 자, 캠페인으로 가서 볼까요? 자, 이게 캠페인 리스트인데요. 요거 한우물 정수기 렌탈 서비스 문의를 누군가가 하면은 저는 12,000원을 버는 거예요. 만약 이걸로 내가 광고 홍보를 했다면. 아까 전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요 개인회생 파산 상담센터 요거 누군가가 그 상담 신청을 쭉 적었어요. 뭐 거기서 성사되든 말든 간에 나는 그거 상담 신청 적어서 제출하면은 나는 이 업체에게 25,000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성형외과, 성형 문의 서비스. 이거 그냥 문의 서비스만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물론 아예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문의 서비스 남기는 건 어차피 무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보고 서비스 글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랬을 때 나는 25,000원씩을 버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이거를 광고를 블로그에다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페이스북으로 내가 홍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교육 쪽, 뭐 다이어트 쪽 되게 분야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잘 썰을 풀어가지고 광고 같은 느낌이 아니라 홍보 같은 느낌으로 올릴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이 지문 인적성 검사 이런 게 있대요. 물론 이렇게 내용은 좀 보시면서 봐야 되겠죠. 지문을 채취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요거 괜찮겠다 싶으시면은 이런 거를 내가 뭐 포스팅을 해가지고 이 홍보 링크를 복사하면 이 주소가 나와요. 이거로 사람들이 유입이 돼서 상담글 신청글 작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지금 회사한테 15,000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승인까지 나면은 5,000원 추가 지급하는 프로모션까지 있네요. 자, 높은 단가로 한번 볼까요? 단가 높은 거. 한 2만원. 지금은 좀 이렇게 높은 단가인데 외부로 봐서 그렇구나. 네, 45,000원, 35,000원 이렇게 높은 단가들은 제법 높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 내 블로그에 저렇게 광고를 올린 다음에 네. 거기에 클릭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저기 들어가서 뭔가 남겨야지. 네, 상담 신청까지 남겼을 때 25,000원 또는 3만원. 그럼 그게 나한테 카운터가 되나요? 확인할 수 있는 명령인가? 그게 여기 보시면은 내 홍보 링크를 복사를 해서 뿌리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유입이 돼서 들어온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그렇게 어쨌든 카운팅이 되죠. 뭔가 클릭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남기면 상관 신청하고 이러면은 그게 나한테 온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카페에서 네. 메인 카페에서 이렇게 500만 원짜리 네. 그거는 그 다음을 통해 예를 들어 네이버를 통해서 나한테 오는 거야? 그 업자가 나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나한테 그건 네이버가 주는 게 아니고요. 카페 주인장이 그 배너를 올려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냥 중간 네이버가 없이 이렇게 다이렉트 한다는 그렇죠. 카페 주인장과 이 사람 간의 거래예요. 거예요. 그냥 올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또 하나 그 3개 정도 이렇게 블로그를 한다고 했잖아. 유사 블로그요. 네. 그럼 그때 그 복붙이 하면 안 돼요. 복붙이 아니죠. 네. 블로그를 다시 적는 거죠. 만들어놓고 여기다 이렇게 올리고 또 약간 수정해서 이렇게 올린다. 비슷한 그렇죠. 비슷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네. 붙이기는 안 되고. 네. 그게 쉽지 않겠어. 쉽지 않을까요? 25,000원이면은 10명은 20만 원인데 100명만 250이네요. 네, 그래서 요거로 퍼뜨리는 거는 블로그로도 하긴 하는데요. 주로는 이제 페이스북으로 많이 해요. 요런 거 한번 본 적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재경관리사 설명회 뭐 얼마 뭐 이런 얼마가 아니죠. 뭐 무료 설명회 뭐 이런 식으로 떠 있는 것도 보셨을 거고 뭐 유망 자격증 해가지고 뭐 강아지 뭐 반려견 지도사 뭐 해가지고 뭐 상담 신청 링크 이렇게 들어있는 거. 전 저거 했었어요. 그
근데 신청만 하면 책을 공짜로 주고. 예, 그런 거. 그래서 가입해서 예. 공짜로 책 받고 인강도 공짜로 주고. 네, 그런 거. 그런 게 일종의 25,000원 불이었어요. 네, 그거를 이제 홍보하시는 분은 그렇게 벌었겠죠. 그거 책값 빼고 이렇게 해도 한 10,000원 나겠네. 아니, 그분이 책값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저기 업체에서 책값을 주는 거고, 그분은 25,000원을 벌고 끝나는 거죠. 네. 괜찮네요. 네, 잘만 하면 괜찮죠. 25,000원일 수도 있고, 만 얼마일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업체 머천트가 얼마를 했는지에 따라 다르니까. 자, 이번엔 관여도를 알면 마케팅의 방향이 보입니다. 요거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이쪽은 저관여 제품이에요. 관여도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제품을 살 때 고민을 해보고 사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예를 들어서 세븐일레븐이나 어떤 편의점만 가더라도요. 이런 건 꽤 많이 보실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는 이거 붙어 있던데 페레레 로쉐를 뭐로 사면은 뭐 50% 할인해 준다면서요? 네. 그러면 다른 제품 살려다가도 예를 들어 뭐 2+1 이렇게 붙어 있으면 나는 이 제품 살려는데 이 제품에는 그게 아무것도 안 붙어 있고 저 제품에는 2+1 1+1 이런 거 붙어 있으면 이 제품을 고르려다가 저 제품을 고르지 않던가요? 그런 게 일종의 저관여 제품 홍보 마케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내가 그거를 고른다고 했을 때 내가 후회를 하더라도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크게 위험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점에 갔더니 밀면 직화구이 세트가 7,000원이다 라고 붙어 있어요. 그러면 저거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고 소비자가 구매를 잘못해도 위험성이 크지가 않는 그런 제품은 바로 저관여 제품이라고 합니다. 구매 의사 결정이 빠른 편이고요. 이벤트나 많은 노출을 하시면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저관여 제품. 그러면 예를 들어 벤츠 자동차를 한번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돼. 다음에 안 쓰면 돼. 이러고 사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게 이제 고관여 제품인데요. 값이 비싸거나 중요도가 높고 구매 실패 시의 위험성이 큰 제품이 고관여 제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많은 정보를 탐색 후에 구매를 하게 되고 후기 형태의 문서를 신뢰하며 브랜딩이 필요한 쪽이 이 고관여 제품이죠. 근데 이게 꼭 고가냐 저가냐로 따져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쪽은 고가이면서도 저관여 상품이에요. 자, 일단 요즘은 덕화씨 생각하면은 가발 요게 바로 떠오르죠. 그러면 내가 만약 가발을 살 때는 하이모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가발이 싼 거예요? 아니죠. 비싸요. 비싼데 사게 돼요. 그 이유는 그만큼 이제 브랜딩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BMW나 샤넬백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걸 설명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건데 아마 이걸 만드신 이 강사분은 보통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요. 여기 남성형 탈모 치료제 이것도 탈모 그죠? 농담 삼아 얘기한 거예요. 제가 만든 건 아니니까 그죠? 자, 저가 고관여 상품 예를 들어 청바지예요. 청바지 모양이 이쁘다고 무조건 사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 내가 안 입어보니까 이게 불편하지 않을까 이거부터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낮아도 관여도는 좀 높게 보이겠죠. 생활용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품이 정말로 괜찮을지 후기들을 되게 많이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 후기를 보시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고가이지만 관여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 한다면 이런 후기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DB 발생이 많은 머천트는 관여도를 보면은 바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머천트들의 전환율을 보시면은 6.2%, 6. 몇 프로, 4.7% 이렇게 보이죠? 그럼 관여도가 낮은 쪽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관여도가 높은 쪽은요, 전환율이 되게 낮아요. 그죠? 광고주 선택의 요령은 일단은 필요한 제품을, 필요한 머천트를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관여도가 낮고 경쟁률이 낮아서 그런 머천트가 좋고요. 특히나 아까 살짝 체험을 말씀해 주셨듯이 무료 체험이나 무료 포트폴리오 등에 무언가를 제공해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해요. 이런 광고주들을 선택하면은 일단은 내 홍보하시는 마케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홍보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마케팅 법령상 경제성 대가 문구를 삽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블로그 포스팅 하실 때 해당이 돼요.
자, 애드센스를 제외한 모든 블로그 광고료는 포스팅 후 소정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등의 대가성 문구를 삽입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에요. 그리고 과대 광고는 절대 금지입니다. 내가 먹어봤는데 등의 어떤 과대성 광고는 절대 불가능하죠. 예를 들자면은 얼마 전에 좀 지나긴 했어요. 벤츠 씨가 검찰에 간 적이 있어요. 그 벤츠라는 분이 유명 유튜버인데요. 먹방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진짜 잘 먹어요. 예, 위 대해요. 예, 그렇게 위가 큰데 되게 날씬해요. 근데 그분이 다이어트 제품을 런칭하면서 자기가 이걸 먹어서 이렇게 날씬하다의 형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끌려갔어요. 그런 식으로 일단 그분에 해당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 몸에 관련된 업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이렇게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니 최대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무조건 이거 좋다라고 하기보다도 좀 약간 유도리를 두어서 약간은 좀 뭉뚱그려서 설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설명하실 때는. 그리고 저관여 제품일 때는 상품을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키워드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 고관여 제품이다. 그럴 때는 조회수가 높은 키워드를 선택해서 홍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타겟 키워드라는 게 있죠. 1차 키워드가 고관여 제품군에서 쓰는 그런 키워드들인데, 브랜딩이 잘 되어져 있는 광고주의 경우 또는 최적화 블로그를 다량 보유 시에는 고관여 제품이 괜찮습니다. 1차 키워드요. 그럼 2차 키워드는 흔히 말하는 세부 키워드예요. 우리처럼 일단 경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초보 때 뛰어들 수 있는 키워드가 세부 키워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3차 키워드는 발굴되는 키워드인데요. 요거는 아무래도 2차 키워드보단 전환율이 낮은 편이긴 해요. 왜냐면 정보성 포스팅인 것처럼 꾸민 거거든요. 하지만 정말 제대로 파괴된다면 저품질 위험 없이 마케팅이 가능한 게 3차 키워드라고도 할 수 있죠. 예를 든다면 장기 렌트카, 리스와 렌트 차이라고 해서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실제 리스랑 렌트가 궁금하신 분이 들어가서 볼 텐데 리스랑 렌트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면서 어떤 업체 글로 넘어가게끔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게 이제 3차 키워드. C랭크 로직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정한 주제에 있어서 얼마나 깊이가 있는 컨텐츠를 생산해냈는가, 이게 C랭크 로직이죠. 그래서 이러한 C랭크 로직은 네이버 DB 쪽이나 에디터 주제 점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이 C랭크 로직의 블로그 액티비티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서희추도 아마 신청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블랙 키워드는 안 쓰시는 게 좋은데 판매 금지 키워드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타인의 요청에 의해 생기기도 하고 블로그 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판매 금지 키워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지금 12시 1분이니까 조금 쉬었다가 수익형 블로그를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이제 제가 페이스북 파트에서 보통 얘기하는 거긴 한데 미리 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수익형 블로그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여러 가지 돈을 버시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자, 블로그로 돈을 번다. 어떻게 벌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뭐예요? 내 사업 홍보로 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부수익이죠. 이제부터 애드 포스트를 신청해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이제 네이버에 신청하시는 거고요. 이 네이버에서 아까 보셨듯이 광고를 내 포스팅에다 달아줘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광고를 눌렀을 때 수익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바로 제휴 마케팅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체험단, 리뷰 포스팅하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요, 한 건당 뭐 대략 싸게는 한 5,000원, 뭐 제품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요. 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도 있고, 제품이나 서비스 이렇게 해놓을게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아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한 건당 싸게는 한 5,000원에서 15,000원, 3만원, 제일 비싸게는 10만원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로 돈 번다면 진짜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다만 10만원짜리는 지금처럼 제 그 앨리스 블로그처럼 잡블로그 형식은 아니어야 돼요. 그런 거는 이제 어떤 여행이면 여행, 아니면 딱 어떤 카테고리에 맞는 글들이 올라가야죠. 지금 제 엘리 블로그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홍보를 해드리기 위한 블로그예요. 이 리뷰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는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어떤 상품이 있으면 이런 상품들을 이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올려놓는 포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러 가지 상품들을 올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맛집이라든지, 왜냐면 사업 범위가 되게 다양하실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잡블로그예요. 일종에는 여러 가지 그냥 가리지 않고 올리는 블로그를 잡블로그라고 하는데, 일단 오늘 현재 조회수는 506건 정도 나오고요. 어제는 1340건 요 정도 오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할 만해요. 일단 얘기를 드린다면. 네, 요거는 그렇게 키우는 블로그. 근데 만약 제가 그 블로그에서 체험단을 하겠다. 네, 체험단 단전 당연히 잘 되고요. 되면은 아마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짜로 주세요. 어떤 형식으로 오는지도 알려드려 볼게요. 체험단 말고도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오는데, 저한테는 쪽지가 옵니다. 이 쪽지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부대찌개 테이크아웃점에서 제 블로그를 보고 자기가 이거를 줄 테니까는 써달라고, 부대찌개 3인분과 소 햄사리를 포장 제공을 해주겠다는 그런 분도 있으시고요. 지금 요런데 이제 카페니까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런데 말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주 보시는 거를 저한테 상담 비용 무료로 해줄 테니까 보러 와서 블로그 포스팅 남겨달라고 이렇게 쪽지가 오기도 하고요. 이분은 이제 미어캣 파크, 미어캣 체험단이에요. 그래서 무료 체험 블로그를 모집하고 있는데 요것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이런 글들이 저한테 많이 와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 간다면은 되게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죠. 왜? 블로그에 자기네 거를 포스팅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돈 내고 가는 것보다 더 서비스가 좋을 거예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요? 네, 그렇죠. 자, 요런 데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물론 체험단은 얘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제일 활발하게는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를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이런 게 다 가능해요. 서울 지역에 이런 지금 나만의 향수 만들기를 서비스를 해볼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쿼터백 3만원 이용권을 준다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뭐 먹으러 갈 때, 피부 관리하러 갈 때 걱정 없이 다닐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죠. 그걸 다 즐길 수가 있는 공간이라 보셔도 됩니다. 자, 배송 체험도 당연히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벽지를 받겠다, 방향제를 받겠다, 거치대를 받겠다 하면은 이런 데 신청해서 상품을 받고 포스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품을 내가 받을 수가 있고 그거를 내가 포스팅만 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데가 이제 체험단 카페예요. 그래서 이런 체험단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는 똑똑 체험단, 여기는 쇼핑아웃 체험단, 제가 일부러 체험단 카페는 여러 가지 한번 가입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어떤 홍보, 이런 체험단들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 블로그에 인원이 어느 정도 많이 있고 이런 후기 글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이런 데 선정이 되게 잘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서비스들을 물론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신청을 해서 쓰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체험단 리뷰 포스팅 하시는 그런 게 있는데, 보통 저희 잡블로그 같은 경우 5,000원 또는 한 15,000원, 뭐 좀 더 나가면 한 3만원, 뭐 조금 더 나간 데는 아마 교통비까지 주는 데가 있어서 5만원, 요 정도가 잡블로그가 버는 돈이고요. 좀 더 전문적인 블로그다 그러면은 이 정도 금액을 버는 거예요. 한 건당, 포스팅 한 건당.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쿠팡 파트너스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제휴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쿠팡 파트너스, 또 이런 데들이 있죠. 링크 프라이스,
요런 데들이 제휴 마케팅. 아까 블로그 오늘 카페 이웃 신청하는 거 했었잖아요. 거기에도 보니까 그 글이 있더라고요. 많이 묻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까 이웃이라고 쳐서봤었죠? 여기 우리 서희추 글 남겼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새 되게 많이 쌓였죠? 내 거 찾기가 힘드네. 이 위킨두이 씨도 마찬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하는데, 제가 아마 여기서 어떤 데를 이제 친구 추가를 했었을 거예요. 서로 이웃을. 그쵸? 그래서 지금 제가 블로그를 잠깐 다시 좀 본다면, 블로그 쓰신 분들의 글이 이쪽에 이제 보여요. 근데 건식 씨였나 선인 씨였나 좀 헷갈리네. 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글이 있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어떤 미니빔 프로젝터 추천이라든지 어떤 글을 제가 눌러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이 프로젝터에 대한 이런 설명들이 적혀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글이 쭉 있어요.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아이템 빔 프로젝터 해가지고 빔 프로젝터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하면서 움짤도 넣고요. 그리고 프로젝터에 대한 이런 내용들, 리뷰 같은 것들을 적어놨죠. 이 주요 사항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고요. 그거를 이렇게 쿠팡을 걸어 놓으면서 아까 얘기한 이게 달려있죠.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에게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자, 여기를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쿠팡하고 연결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제품이 제가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금액의 3%가 나한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64만 9천 원이면은 여기에 곱하기 0.03을 해보면 19,470원이 내가 돈을 버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구매를 하는 순간. 선생님 그거 뜬 거 같죠? 네. 그죠 이거 선생님. 네, 그분이에요.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파트너스 활동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건데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홍보하시는 거는 꼭 거기에다가만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꼭 빔 프로젝터로 잡을 건 아니지만 제가 지식인의 글을 보면 이런 식으로 추천해주세요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답을 이렇게 달아요. 그쵸? 근데 이 다는 거 보세요. 쿠팡 파트너스 거죠. 그러면 쿠파 NG. 이게 다 쿠팡 파트너스. 자, 근데 이 글이, 이 글을 단 사람이 일반인일 수도 있지만 본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아이디를 3개까지 만들 수 있죠? 그럼 내 아이디 하나로 글을 적고 다른 아이디로 추천글을 적어요. 그리고 그거를 공감이 된다. 채택을 해요. 만약 그렇다면은 딴 사람들은 그게 정보인 줄 알고 눌러보겠죠. 그게 이제 지식인 마케팅. 자, 만약 이렇게 있어요. 2, 30만 원대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 이제 하나를 골라서 구매를 하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보다가 그러면 거기서 또 금액을 벌죠. 그러니까 블로그 활동만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쿠팡 파트너스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서치 쇼핑에서 연결을 했네요. 자, 쿠팡 파트너스는요. 쿠팡 아이디 있으세요? 그러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쿠팡 파트너스. 이렇게 쿠팡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 이거 찾는 것 때문에. 네, 이게 이제 파트너스 홈이에요.
그러면 여기 링크 생성해 보시면 상품 링크를 만들 수도 있고, 여기로 들어가 보면 마음에 드는 상품을 찾아가지고 링크를 연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페레로 로쉐다 이렇게 치면은 페레로 로쉐 상품들이 쫙 나와요. 그럼 이 상품이 괜찮겠다 하면은 이 상품의 링크를 생성하면은 이런 식의 링크가 생겨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복사해서 아까 전처럼 지식인에다 뿌리거나 활용할 수가 있고, 이걸 위젯으로 만들려면 여기서 만들 수도 있고, 요 아이프레임이나 블로그용 태그를 이용해서 이걸로 이제 위젯을 제작해서 이렇게 걸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간편 링크, 상품 링크고, 간편 링크 만들기 같은 경우는요, 쿠팡의 제품 상세 페이지 또는 검색 결과 자체로 연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검색 결과로 연결한다면 딱 그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검색한 결과에서 상품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 내가 3%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쿠팡 홈, 뭐 골드박스, 와이브 링크, 뭐 로켓 배송 해가지고 이런 링크를 생성해서 쓰실 수가 있고, 다이나믹 배너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선택한 카테고리가 있으면 그 카테고리 상품이 움직이는 이미지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배너 제목과 배너 타입, 그 다음에 뭐 파트너스 추천, 뭐 배너 데이터, 뭐 해가지고 만들면 이런 식으로 뭐 눌러봤던 사람, 그 사람이 있잖아요. 뭐 내가 눌러본 게 아니라 그 블로그 주인장 말고 방문객, 그 방문객이 요 근래 눌러봤던 그런 제품들이 이쪽에 쫙 떠요. 그러니까 이 제품 중에서 바로 눌러서 또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다이내믹 배너. 카테고리 배너는요, 쿠팡 카테고리에 링크되는 배너가 선택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누르면 오늘의 특가는 이런 배너가 만들어져요. 배너 사이즈도 내가 원하는 대로 고를 수가 있고, 보통 위젯으로 넣는 분은 위젯의 너비가 170이니까 160에 600짜리 이런 위젯을 달죠. 아까 그때 그분이 이거 다신 거예요. 그죠? 이런 위젯을 달아놓으면은 사람들이 이걸 눌러서 들어가서 뭔가 물품을 사면 그 물품의 3%를 내가 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검색 위젯. 이거는 이제 요렇게 달려요. 그럼 누군가가 여기다 검색해서 찾아 들어가면은 거기서 3%를 내가 커미션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식인에다 하시든, 아니면 내 블로그에다 위젯으로 설치를 하시든, 아니면은 어떤 상품을 선전하면서 그 상품에 이렇게 제휴 마케팅을 걸든. 그러면 내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할 때 만약 그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달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구글이 아니죠. 네이버 애드 포스트라는 걸 또 승인을 받아놨다면 네이버 애드 포스트에 떠있는 그 상품을 눌러서 받는 수익금도 내가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쿠팡 그 파트너스의 링크를 눌러서 그 상품을 정말 산다면 그 상품에 대한 커미션도 내가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게 쿠팡 파트너스라고 합니다. 그런 거 어떻게 알아? 네? 어떻게 알아? 돈 벌라는 사람들은 알아야 되나요? 그럼요, 많이 알죠. 로고 이렇게 다양하니까 참고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교회나 이런 데서 쿠팡 할 때 요로만 들어가면 교회 3%씩 쌓이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다단계처럼, 다단계는 아니지만 그 뭐죠? 있잖아요, 뭐 선물 이렇게 쓰는 것처럼 쿠팡 걸어놓고 혹시 쿠팡님한테 요로 들어가서 교회 사이트로 들어가서 하시면 네? 교회 사이트? 교회, 예를 들어 교회 홈페이지에 네. 광고 올려놓고 네. 아, 쿠팡 달아놓고. 네, 만약에 그러면은 그거 어쨌든 그 링크 타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돈 벌죠. 네. 교회 홈페이지 쿠팡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거기 3%씩 커미션을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불이익이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되게 네, 가능하겠네요. 괜찮네. 네. 5,000명 막 이렇게 있는데도 뭐 엄청나겠네. 그쵸. 돈 벌려면 다 벌어요.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거야. 그렇죠. 그쵸.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있다 보니까요. 이거를 이제 또 수익화를 무료랜다. 그 뭐지? 본인이 이제 신경 안 쓰고 수익화를 한다고 셀파스라든지 무파스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기도 해요. 이거는 뭐냐면
요런 거를 걸어가지고 그 API를 연결시켜요. 그래서 알아서 포스팅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상품 포스팅이. 무파스, 무한 파트너스, 뭐 셀파스,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어서 그렇게 해서 수익화를 거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글이 있으면 사람들이 딱 봐도 아 이게 그런 식으로 무제한 포스팅한 거구나, 이걸 다 알아봐요. 그래서 그런 글들은 잘 눌러보지 않게 되고, 아까 전처럼 좀 후기 글처럼 적혀 있는 그런 글 있죠. 그런 글들은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눌러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해도 유입량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또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봤는데 어렵진 않으셨죠? 자, 그럼 링크 프라이스로 가볼게요. 여기도 제휴 마케팅 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광고주 머천트가 있고 어필레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아이디 비밀번호가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찾으려니까 또 자꾸 오류가 떠가지고 아직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방법은 비슷해요. 여기도 보면은 제휴 마케팅의 이 추천 머천트들을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쿠팡이나 옥션 11번가 이런 데들을 홍보를 해서 여기를 통해서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커미션을 받게 되는 거, 그런 게 일종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블로그나 사이트에도 이렇게 제휴를 맺을 수가 있고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패션 블로그를 운영하면 패션 머천트 위주로 포스팅을 했을 때 연관성도 있고 부수익도 올릴 수가 있게 되니까 포스팅 했을 때 이 머천트를 홍보를 시키는 형식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보시면은 각각의 그 본인의 링크가 따로 있어요. 예, 개별 링크가 나오거든요. 그 링크를 내가 블로그에다 홍보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뭔가를 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커미션을 먹게 되는 게 바로 링크 프라이스죠.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랑 좀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곳. 이번에는요. 캠핑이라는 사이트를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물론 제가 여기 적은 거 말고도 다른 곳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캠핑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 같은 경우도 역시 제휴 마케팅 수익형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쓰고 있어요. 캠핑을 이렇게 들어가야겠다, 지금은. 자, 여기는 제가 로그인이 지금 되어 있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자, 클릭당 광고, 재생형 광고, 설치형 광고 등의 여러 가지 광고 형태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클릭당 광고로 선전을 한다. 그러면 경찰 공무원 유료 전 강좌 무료 수강 가능한 요 해커스 경찰이라는 요 지금 소문을 제가 만약 블로그에 퍼뜨리거나 페이스북에 퍼뜨리거나 트위터에 퍼뜨렸을 때 누군가가 클릭만 하면 나는 52원씩 버는 거예요. 얘는 클릭만 하면 벌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링크를 연결해서 클릭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내가 돈을 52원을 벌게 되는 거. 이것도 하나당. 예, 여기는 52원. 근데 수강 가는 사람들 무료죠? 저게 지금 무료 제공이니까? 예, 그쵸. 나는 퍼뜨릴 뿐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클릭 플러스 5라고 적혀 있죠. 이건 클릭하고 5초 동안 버텨야 돼, 그 사람이. 그러면 근데 5초 버티기 어렵지 않아요. 이거 뭐야 라고 보고 있는 중에도 5초는 흘러가요. 예, 그래서 괜찮은데 이거는 클릭해서 그렇게 5초 버티면은 112원을 벌어요. 이건 105원. 예. 그럼 선생님은 수익 요건 94원. 클릭하면 네? 선생님 수익 범위가 무한대겠다고. 뭐 그렇겠죠? 네. 네, 필요하면은 하겠죠? 자, 뭐 딜카 뭐 되게 다양합니다. 얘는 140원. 야, 연고대 상위권대 편입 합격 설명인데 요거 퍼뜨리면은 이거 요런 데 퍼뜨리면 괜찮겠다. 그쵸? 뭐 예를 들어서
편입 합격 설명회 같은 거 블로그에다가 적어가지고 뭐 카페에다가 퍼뜨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는 페이스북에다가 퍼뜨린다든지. 그럼 이 편입을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또 눌러볼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도 이렇게 보면 이미지들도 다 있어요. 제공되고 있는 이미지가 있고 아니면 내가 이미지를 재가공해서 올려도 돼요.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은 이 URL을 활용해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대략적인 글이 나와 있긴 한데 이렇게 적으면 사실은 광고인 느낌이 너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눌러보질 않게 되고요. 이 편입 합격 설명회를 개최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적어가지고 홍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홍보하실 때 꼭 써야 되는 어떤 단어는 편입 설명회란 단어를 써야 된대요. 그것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문내기 금지 사이트들이 있는데 여기만 빼고 올려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돈을 꽤 벌죠. 실제 템핑은 제가 소개하기 전에 한 2주간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벌었던 거는 다 그냥 클릭형 광고. 클릭형 광고로 해가지고만, 그것도 그냥 카카오톡에 살짝 공유하는 형식으로 돈을 벌었을 때. 그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댓글에다가 달아준 거예요. 그렇게 게시글을 돈을 번 게 얼마 정도 벌었었냐면 한 5만원 정도를 그때 당시는 벌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한다면 계속 금액이 더 쌓이는 그런 구조겠죠. 자, 재생형 광고. 요건 이제 재생을 해서 얘가 재생이 되면 나는 54원 돈을 버는 거예요. 요런 광고 같은 거 걸기가 좋은 게 뭐냐면요. 어플. 내가 혹시 어플 같은 걸 제작할 수 있다면 무료로 어렵지는 않은데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계산기 어플이나 뭐 돋보기 어플 같은 걸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무료로 배포를 할 때 이런 광고가 밑에 하단에 쫙 달려지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끌 때 광고가 달려지게 하는 거죠. 우리 어플 많이 받아봤을 때 그런 광고 보셨었죠? GIF 메이커라든지 뭐 그런 데도 달려 있었을 거니까 걔네들이 돈을 여기서 버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자, 설치형 광고. 이거는 이제 어플 설치를 했을 때 돈이 나가는 거. 보면은 요런 거는 좀 설치할 것 같지 않아요? 아진양이 박스 리뉴얼 이벤트 해가지고 요거 설치하면은 설치할 때 1710원을 벌어요. 얘는 2128원. 요거 같은 경우는 온라인 상담 매니저 뭐 여보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하려면 이렇게 설명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왜 한 30대 20대보다는 보통 30대겠죠? 30대 40대 그런 인연 뭐 방 요런 데 있잖아요. 오픈 채팅방도 있을 거고 그룹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데다가 나 여기서 이번에 아는 지인이 정말 괜찮은 사람 만났대 하면서 링크를 열어봐요. 엄청 눌러볼걸요? 설치 엄청 할걸요? 그럼 돈 많이 벌죠. 가능하긴 해요. 네, 이게 설치형, 이게 참여형. 보통 이 설치형 광고 그런 거 좋았을걸요? 캐시 슬라이드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들 설치해서 해보지 않으셨어요? 왜, 그 핸드폰 화면에서 뭐 망보기 역할도 하면서 돈을 번대요. 그런 거 설치 많이 해보셨을걸? 예전에 이제 화해라는 어플도 여기 떴었어요. 그건 뭐냐면 화장품 뭐 유해 정보 체크하는 어플이거든요. 굉장히 여자들이 다운을 많이 받았던 어플이에요. 근데 그걸 선전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겠죠. 하나당 1,000얼마씩인데 여자들이 많이 받았다고 쳐봐요. 그럼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제가 아까 클릭당 광고 얼마 안 한다 했잖아요. 한 70원? 80원? 뭐 많아봤자 100원? 요 정도라서 얼마 안 벌렸을 것 같죠? 2주 했고 되게 소극적으로 했어요. 1시간 정도? 하루에 1시간도 안 했을까? 한 30분? 예, 그냥 내가 퇴근하면서 가다가 뿌린 정도. 그럼 30분이죠. 뭐, 그죠? 그렇게 했을 때 5, 6만원 정도 벌었다고 한다면 예, 소극적으로 해도 그 정도 버는데 적극적으로 하면 엄청 벌겠죠. 그죠? 자, 이건 이제 참여형 광고.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참여형 광고라서 이분이 이제 이게 이제 CPA 광고랑 같아요. 청소년 오디오 뭐 오디션 참가자 모집 해가지고 있는 요
링크를 따라가 보면은 신청 링크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여기다 만약 신청을 하면은 나는 이 돈을 버는 거예요. 7,500원. 이것도 퍼뜨리기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청소년들은 또 이런 거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쵸? 할 만한 것들 꽤 오늘은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리뷰형 광고. 그래서 이건 제품 주는 거예요. 리뷰 신청하시면. 얘는 구매형 광고. 자, 그렇게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은 이렇게 돈을 법니다. 이제 일간으로 따졌을 때 포인트 기준인데요. 대략 이 정도. 월간. 이분이 일에 894만 6천 원. 1등이니까. 자, 월간으로 따졌을 때 이분의 월간 번 돈은 이만큼. 연간 번 돈은 이만큼을 버셨대요. 저게 어디 아, 이분이 아니라 딴 분이구나. 이분이구나. 그게 그죠? 저기 어디 사이트인지 모르죠. 뭐가요? 저기가 광고를 게재한 사이트. 모르죠. 굉장히 많이 게재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다 활용을 했을 건데요. 그거를 다 알기가 어렵죠. 저런 데는 그래도 몇만 명, 몇십만 명 있는 카페나 이런 거 블로그 이런 거 있죠. 그것도 운영을 하면서 다른 것도 운영하고 되게 다양하게 운영을 하는 거죠. 자기 추종하는 세력이 한 몇십만 명. 뭐 그 추정하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야, 5천이면 한 달에. 저번에 제가 했었던 광고들이에요. 80원, 120원 이렇게 돈 벌려진 거 보이죠? 왜요? 그렇게 보다가 이거 보니까 너무 허무해요? 자, 일단 제가 실제 뽑았던 돈은 4만 원을 뽑았고 돈은 더 있었는데 쌓아놨다가 돈 그냥 나가게 냅뒀어요. 네. 뭐 어차피 제가 꽁으로 번 돈이니까 그냥 막 쓴 것 같아요. 그죠? 어찌됐건 간에 제가 2주 해가지고 벌었던 돈 이렇게를 벌었었습니다. 그래서 요 초보 가이드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소문내기 방법이라든지 포인트 관리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어떻게 소문을 내면 된다라는 게 나와 있죠. 네? 그렇죠. 나의 소문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아까 다 소문 얘기를 했었어요. URL은 추가가 가능하고 단축 URL 생성도 가능하다는 점 이런 식으로 초보 가이드 있으니까요. 혹시 클릭하면 내가 콘텐츠 해보겠다 박스가 포스팅된 것을 하시는 확인할 수 분은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템핑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템핑과 또 비슷한 곳들이 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자, 아까 링크 프라이스는 얘기했고 DBDBD, 에드픽 이런 데가 있습니다. 자, 에드픽도 한번 가볼게요. 제가 설명드리는 곳은 블로그만이 아니에요. 그죠? 페이스북에서도 이런 식으로 홍보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블로그보다 페이스북 같은 데서 홍보를 더 많이 해요. 왜냐면 블로그는 글을 많이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은 또 그럴 필요는 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로 했으려나? 아닌가? 이게 너무 많으면은 아마 구글 아이디로 했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에드픽이거든요. 여기 보면 설치형 광고, 영상 광고, 클릭 광고 등의 광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설치형 광고인데요. 이런 거 중에서 쓰실 만한 광고가 있다면 이런 거 중에 한 가지를 선전을 해도 되죠. 예를 들어 직방 같은 경우도 요거를 내가 만약에 눌러보면은 이렇게 주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내가 직방에 대한 앱에 대한 포스팅 쭉 적고 이거를 받을 수 있게 홍보를 시키면은 하나 설치할 때 1,020원씩 벌 수가 있죠. 쇼핑 광고. 설치한다는 게 스마트폰에 설치한다는 게 안 되고. 네, 스마트폰에 설치했을 때.
그러니까 내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저 게시글을 읽고 이거 괜찮은 정보 같아. 그럼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때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설치를 했을 때 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쇼핑들 있죠. 요런 것들도 괜찮다 싶은 것들은 아까 지식인이나 이런 데 마케팅을 해서 퍼뜨릴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요런 거 같은 경우 어때요? 손세정제 같은 거 사람들 많이 찾을 거니까 뭐 손세정제, 요 마스크, 그리고 뭐 가습기 해서 좀 관련된 포스팅들을 쓰면서 뭐 요즘 뭐 황사 때문에 걱정해야 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할 때 필요한 어떤 제품들 하면서 쭉쭉쭉 그렇게 포스팅을 써 나가셔도 되겠죠. 자, 요런 게 이제 에드픽. 자, DBDB딥도 얘기해 볼게요. 이름이 참 재밌죠? 자, 포스팅 알바가 있습니다.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면 알바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블로그 쓰실 그런 머천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포스팅 알바 리스트를 원하는 알바를 선택하고 내용을 보고요. 그거를 이제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다가 포스팅을 작성을 해요. 그리고 포스팅 작업 등록하기 버튼 누르고 작업한 내용을 작성하면은 참여가 끝나요. 그랬을 때 얼마씩 들어오는 게 바로 이런 포스팅 알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모 꿀알바. 자, 요거는 이제 옷이나 제품을 협찬받고 셀카만 찍어주시면 돼요. 네, 이런 거 꽤 많이 보셨죠? 네, 사실은 이런 알바생들입니다. 자, 1초 알바. 이거는요,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하시면은 돈을 받는 알바예요. 자, 나기자 알바. 인터넷 기자 믿으시나요? 기사형 광고 페이지로 내가 글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사이트에다 기사를 등록해서 그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CPA, CPS 알바. 네, 이런 식으로 CPA 홍보를 선택을 하시고 그거를 캠페인을 만들어서 내가 홍보 URL을 복사를 해서 갖다 쓰시면 돼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거를 눌러서 들어오면은 내가 돈을 버는 알바. 이때는 지금 얘네도 지금 보시다시피 뭐 쌍떼꼬르 증정 이벤트를 아마 작성한 것 같은데 작성할 때 이 블로그는 우리가 URL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수익 실적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앱 홍보 알바. 이건 이제 앱을 홍보하는 알바죠. 그래서 이런 알바들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이 DBDBDB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이 수익 창출하는 사이트들 몇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잘 활용해 보시면 일단 부수익도 좀 제법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내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하시기 나름일 거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내 블로그 하나는 정말로 진성적인 마케팅 하실 블로그를 만드시고 나머지 블로그들 2개를 더 만들 수 있잖아요. 2개는 일상 포스팅들도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홍보도 하실 수 있고 체험단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블로그를 만드시면은 일단은 내 포스팅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이런 2마리 토끼를 다 잡아가는 구조가 되실 거니까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페이스북을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아이디를 뭐 그날 당장 만든다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만들어 오시면은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페이스북 기본 세팅하시는 거 그런 것들서부터 해서 들어가고요. 그러고 아마 페이스북 그룹까지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